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역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도로상의 차들이 엄청나게 많죠.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건데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세요. 람보르기니죠. 부의 상징. 그분도 아마 람보르기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등장하는 게 람보르기니잖아요. 람보르기니가 그 부의 상징, 투자의 그 상징적인,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 돈 좀 버셨다고 하신 분들의 상징의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렸죠. 람보르기니. 그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원래 온 제목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번역본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목에 쓴 저자가 매주 출퇴근하는 도로상의 트래픽 파이터. 그러니까 트래픽 파이터가 뭐냐? 교통, 체증하고 싸우는 급여 생활자들, 봉급 생활자들을 비꼬아서 한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저자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요. 그 유튜브 채널 뒤쪽에 그 람보르기니를 딱 세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열심히 들었는데, 영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내용을 쭉 들어보면 주로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돼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투자 자본은 적고, 마케팅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돈 빨리 버는 법, 버는 법, 100만원 버는 법, 1000만원 버는 법, 이런 식의 동영상을 많이 올라오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정차 중이잖아요. 트래픽 파이터. 출퇴근길에 이렇게 싸우는 급여 생활자들, 어떤 조직에, 회사에 목매어가지고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장 최하등, 가장 최저의 인종들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벌고 싶으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인가요? 그분도 계속 반복을 한 게 그거죠. 노예들,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을 돈을 벌어다 주는 봉급 생활자들, 급여 생활자들, 이것을 가장 하찮게 바라보고 있죠. 하여튼간 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짜증나서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말할 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2년, 3년,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전망. 대부분 신문에 보면 연초라든가 중간 분기별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개나 소나 전망을 내놓죠.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좀 알고나 그런 전망을 하는지, 물론 계속 방송국에서 컨택을 하고 부동산 전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책 한 권 달랑 쓰고 조금 부동산 카페 활동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전문가로 전문가 친인의 전문가 예측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면 좀 황당하죠. 자,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부분 부동산 전망을 예측을 잘 못하죠. 아이고, 사고가 났네요. 아이고, 제가 잠깐 정차를 했는데요. 사고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어떤 깡패 같은 놈인데, 내가 보기에는 위협운전인 것 같아. 위협운전 해가지고 차가 멈춰가지고 망치로 운전자석 유리창을 망치로 깬 거야. 이 트래픽 파이터들 불쌍합니다. 이 천민들, 이 서민들, 이 평범한 인간들.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여유가 있죠. 위협운전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도 한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위협운전 하고 했죠. 막 끼어들기 하고 그러면 막 달려가서 쫓아가서 욕도 하고 했죠. 자,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짓을 왜 했는지 지금 후회가 되죠. 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트래픽 파이터, 위협운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어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휴대폰이 자꾸 움직이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 끊겼는데,
자, 부동산 전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부동산 거래가 너무 없고 심리적으로만 위축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부동산 전망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참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탐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1년도 안 됐죠. 서울 부동산이 급등을 하니까 난리가 아니었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무능함, 그리고 도대체 이 정부가 서민 정부냐 무슨 정부냐 하면서 욕짓거리를 많이 했죠.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러면서 뭐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그저께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도심 내에 주요 뭐 공공용 부지, 물론 그린벨트는 해지는 하지 않았죠. 역사,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도 그렇고요. 주요 역사라든가 뭐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그 부지들, 그런 부지들, 그 다음에 군 용지들, 군 부대가 있었던 군 용지들을 활용해가지고 수도권의 일반 세대를 공급한다고 하죠. 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달라 그러면서 똑똑한 척단을 했죠. 근본 원인은, 근본 대책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올려라, 공급을 증가시켜라,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논의가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더 이상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공급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또 부동산 책들이 쏟아졌죠. 부동산 책들이 쏟아졌죠. 더 이상 공급은 없다, 이제 집값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피력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예측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겠죠. 단 몇 개월 만에 정부가 한번 바뀌고 나니까 싸그리 다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테이라고 하나요? 네. 뉴스테이, 민간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임대를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질 좋은 임대 물건을 거주할 수 있도록 박근혜에서 집중적으로 뉴스테이인가요? 하여튼간 그걸 공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정부가 딱 바뀌고 나니까 개눈 감추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펴냈어요. 그 책 수명이요, 몇 개월 가지도 못했죠.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정부가 바뀌니까 그 예측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사람 그 책을 쓰려고 노심초사하고 밤새우면서 글을 썼을 텐데 뉴스테이 그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정부가 바뀌니까. 자, 이것처럼 부동산 예측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현미 장관이 머물러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이 기간은 절대로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요 공급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대한민국에는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서울도 공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쭉쭉 공부를 해보는데요, 서울에는요, 새 아파트가 없는 것이지 아파트가 공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너무너무 많아. 새를 인테리어를 풀 인테리어를 해도 안 살아. 사람들이 공급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새 아파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동산 정책이나 뭐 부동산에서 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보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서울은 공급이 넘쳐난다니까요. 대신 뭐가 없냐, 새 아파트가 없는 거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 아파트, 그리고 최상위 레벨에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임대 월세나 전세로 살려고 맘만 먹으면요, 그냥 내가 집 포기하고 그냥 월세 전세로 살겠다 마음 먹으시면요, 집이 넘쳐납니다. 살 집이 많아요.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통제하는 방법은요,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요, 새 아파트를 수요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돈 많은 사람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급 대책이고, 나머지는요, 대출 규제를 통제하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면요, 부동산을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보고 부동산 전망을 좀 해봐라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을 거슬리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부동산의 그런 경제적인 생리적인 수요 공급량을 무시하지 마라 이거하고, 두 번째 철칙은 정부의 정책을 거슬리지 말아라. 정부의 정책을 차라리 활용해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 정책은 집요하고 확실성이 있죠. 물론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정책이 변경이 자주 되니까 정책 불신이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응하시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앞으로 부동산 예측을 해보자면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요, 제가 김현미 장관의 성향을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저번 인사청문회 신임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통과를 했으면 부동산 정책이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뭐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이 해제된다든가 미분양 지역에 대한 그 지역 국민들의 성원에 못 이겨가지고 그걸 해제시켜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제가 김현미 장관의 인터뷰를 다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상당히 강성이에요. 지랄들을 하니까 자기 집도 팔았잖아요. 1가구 1주택을 요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대출 규제라든가 무슨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런 해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때까지 김현미 장관이 아마 직을 유지하게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3월, 4월이죠. 그 전에 아마 출마를 하신다고 확실하게 하시는데요. 아마 올해 12월, 1월달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떠냐? 신임 국토부 장관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내년까지는 침체기를 거듭할 것이다. 지금 현재 제가 역전세에 대한 집을 내놨는데요, 지금 2달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39년에다가 내놨는데요, 안 나가요. 완전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들의 이 부동산 심리가 이사를 안 가는 거야.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왜?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침체될 것이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전세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야. 더군다나 한 번이라도 주택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을 안 해줘. 돈줄이 재니까 이사를 갈 돈이 없는 거야. 물론 무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새 집을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새 집을, 그러니까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켜주는 주요 세력은요, 일정 정도 투기 세력들이 많이, 좋은 말로 하면 투자 세력들이 많이 역할을 하죠. 이분들이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전혀 돈줄을 어떤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다. 거기다가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죠. 자, 3기 신도시 공급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 발표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을 텐데요, 1차 발표할 때 양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하남이라든가 부천, 그 다음에 저기 고양 쪽에 서울하고 최근접 지역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서울 외곽, 서울에 어느 정도 그 터전을 잡고 서울의 부동산의 무슨 생리를 아시는 분들이면 서울을 벗어나지 않겠지만, 서울의 그 답답함이라든가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크신 분들은 아마 고양 쪽이나 부천 쪽, 그 다음에 하남 쪽, 이쪽으로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서울 부동산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그 속도는 더 늘 것이다. 지방에서 또는 투기 세력들이 서울로 진입해줘야 서울 부동산도 오를 텐데, 지금은 거의 돈줄이 막혀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보고 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달라 그러면 저는 2019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2020년 총선 분위기 때 어떤 분위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부가 현재 이 기조를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까지도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침체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가 무릎을 꿇느냐, 가진 자들, 주택 소유자들, 다주택 소유자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느냐, 그래서 정책을 바꾸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